자히르 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국하고 소련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펼칩니다. 네. 소련은 바로 머리 위에 붙어 있으니까 잘 지내야 될 것 같고, 미국은 바로 그 소련하고 붙어 있는 나라니까 뭔가 여기를 우리 편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양국이 앞다투어서 여러 가지 원조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아프간이 발전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발전이 이제 사실 이란하고 좀 공통된 면이 있는데 대도시 카불이라든지 뭐 이런 몇몇 대도시 중심으로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격차가 커지는군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사진 보시잖아요. 미니스커트에 막 아주 그 헤어스타일도 좋고, 그게 다 카불 시내라는 거죠. 그 시골 같은 데 가면 전혀 시골은 완전히 본건. 그러니까 이제 격차가 너무 커져버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고, 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 아프간이라는 나라를 근대화를 시키겠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기 위한 시도는 아프간 사람들의 스스로의 시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소련에 의한 시도도 있었고, 네. 미국에 의한 시도도 있었고, 다 실패했다라는, 어떻게 보면 참 특이한 나라인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나라 사람들은 원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그런 있겠네요. 생각도 이제 드는 거죠.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아프가니스탄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우리 아프가니스탄 지난 시간에 사실 요즘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네, 급하게 이제 또 우리 박사님께서 긴급하게 또 반성문도 쓰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이제 했었죠. 현안 관련된 이야기를 좀 주셨는데, 결국 아프간이 지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왜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이 이야기를 또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아프간, 사실 지금의 아프간 모습을 보면 미국이 주도했던 나라 만들기, 새로운 국가 건설이 이제 실패한 어떤 그러한 형태죠. 보면 탈레반의 승리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근대 국가 건설에서 조금 다시 한번 또 후퇴하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아프간 역사를 돌이켜 보면 몇 차례 그런 일이 반복이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숙명적이라고 하나, 뭐 좀 그런 운명론적인 그런 느낌까지도 사실 좀 들어요, 역사를 보다 보면. 그래서 뭐 아프간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예전에 그 개화기를 통해서 근대 국가 건설하려다가 뭐 실패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면. 근데 아프간도 사실 몇 차례 그런 일들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하면서 과연 이 아프간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또 변화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프간이라는 그 현재 그 땅에 예전부터 사람들은 살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아프간이라는 지역은 이제 중동, 즉 페르시아, 뭐 이제 이쪽 지역하고 인도를 연결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교차로 같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서부터 사람들이 살았고, 수많은 문명들이 이 지역을 오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교차로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나라라는 거죠. 지금은 아주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니죠, 근데 자연이. 글쎄, 살기 좋다 안 좋다를 뭘로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비옥한 토지라든지 뭐 이런. 그렇죠. 비옥한 토지가 있으면 농업으로 성장을 했겠죠. 근데 아프간 같은 나라는 주로 예전 같으면 이제 교역. 위치가 좋군요. 위치가 좋은 거죠. 입지가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뭐 언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건조한 지역에서 농사가 잘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올리브라든지 뭐 포도라든지.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사막이 아니거든요. 주변 지역에서 이제 눈 녹은 물들이 내려오는 하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 지역에서는 건조한 어떤 그러한 토지를 활용한 농업 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되는 지역이었죠. 목축업 뭐 이런 것도 잘 될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간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탈레반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탈레반이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다시 파슈툰족이라는 이 종족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파슈툰족은 이 아프간에서 제일 머릿수가 많은 최대 종족의 메이저예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말 자체가 페르시아어로 보면 파슈툰족의 땅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요? 네. 근데 이 재밌는 거는 파슈툰족은 이 지역에서 머릿수가 제일 많은데 자기들만의 나라를 만든 건 되게 늦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어떨 때는 페르시아, 어떨 때는 몽골, 어떨 때는 인도,
뭐 이런 쪽에서 외국 세력들이 들어와서 자기들 제국으로 편입을 시킵니다. 네. 그러면 파슈툰족은 머릿수를 앞세워가지고 항상 넘버 2, 2인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주로 이제 용병이 되든지 아니면은 이제 상업에 종사하는 상인으로 이제 활동을 하든지 네. 이제 이런 이제 역할들을 오래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주로 이 파슈툰족은 어떻게 보면 넘버 2로서 쭉 살아오다가 네. 이제 한 18세기 정도부터 이 파슈툰족의 이제 나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747년에 이제 두라니 왕조라는 이제 왕조가 등장하는데 네. 이게 첫 번째로 파슈툰족도 사실은 그 밑에 보면 또 부족들이 나눠져 있는데 네. 이것들을 통합해서 처음으로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영토 전체를 이제 한번 만드는 그러한 일을 이제 해냅니다. 보면은 18세기 중반 돼서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부터 이 파슈툰족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최고야. 라는 이제 주변 뭐 소수민족에 대한 우월감 이런 네. 것들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이제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시아하고 영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그러죠. 중앙아시아를 사이에 둔 큰 이제 여러 차례 전쟁, 뭐 압력 이런 것들이 가해지면서 이 아프간은 이 전 세계 역사의 한복판으로 이제 끌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뭔가 좀 밑으로 내려가고 싶고, 네, 따뜻한 데로 가고 싶고. 그렇죠. 근데 따뜻한 데로 내려가는데 네. 내려가다 보면 제일 산물도 풍부하고 좋아 보이는 데가 인도였던 거고. 네네.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든 인도를 지켜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블로킹을 하는 거죠. 충돌을 하는 거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뭐 러시아는 어떨 때는 서쪽으로, 어떨 때는 동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전선이 쭉 늘어져 가지고 네. 나중에는 저 동쪽 끝에 있는 우리나라까지 이제 와서 이제 그래요? 영국이 갑자기 검은도를 점령한다든지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레이트 게임에 끌려간 상태였고. 이 그레이트 게임에서 이제 제일 핵심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아프간이었죠. 아프간을 점령을 하면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완충 지역을 이제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들어갔다가 뭐 처절하게 패배해서 물러나오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 또 전쟁을 벌여가지고 아프간을 일정 부분 세력권으로 만들어 놓기로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19세기가 다 흘러갑니다 보면. 소련이 아프간 침공한 이전부터 이미 러시아가 좀 아프간에 욕심을 많이 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저지하기 위해서 갔는데 아프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꽤 잘 싸우는 전투 민족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네. 영국으로서는 상당히 처리하기가 좀 곤란한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면이 좀 있었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영국의 영향을 받으니까 누가 뭐래도 영국은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였고 근대화라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나라였으니까 네네. 이 20세기 초반서부터 이 아프간도 왕국이었는데 당시에 좀 뭔가 근대화를 해봐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19년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그때 3.1운동에 있었던 날인데 이 당시에 이제 아프간 왕국의 이제 하비불라 국왕이 암살을 당해요. 암살을 당하고 아들인 이제 아마눌라 국왕이 이제 즉위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새로 즉위한 왕이 이 대아프간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꿈을 꿉니다. 그레이트 아프간. 예, 왜냐면은 이제 영국이 지금의 파키스탄 이 지역을 이제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다 파슈툰족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또 지금의 파키스탄 북부 지역까지 네. 우리의 영토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영국에 대해서 지하드 성전을 선포합니다. 이때도 이제 이슬람교가 이제 있었죠. 예, 주류긴 했죠 보면은.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네. 아프간 영국 전쟁이 이때 1919년에 벌어집니다. 아프간 영국 전쟁. 예, 그래서 아프간 영국 전쟁은 1839년에 처음 벌어졌고요. 네. 그 다음에 1878년에 두 번째로 벌어지고 1919년에 이제 또 한 번 벌어지는 거죠. 세 번 이제 전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막 왕이 된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네. 좀 빨리빨리 뭔가 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인도로 밀고 내려갑니다. 지금의 파키스탄 지역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밀립니다. 영국이? 아니,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이 예, 아프가니스탄 밀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영국이랑 협상을 이제 해서 우리가 네. 오케이 하고 대충 이 정도로 합시다. 그러고 하고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또 북쪽이 이제 소련이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 끝나고 어떻게든 좀 안정화되면서 이제 나름대로 중앙아시아 지역을 통제를 강화를 하니까 북쪽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새로 즉위한 왕은 북쪽 남쪽으로 확대를 하려다가 다 안 되니까 네. 이제 눈을 안쪽으로 돌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근대화로 가겠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당시에 이제 많은 국가들이 특히 네. 이제 이슬람 국가들이 근대화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열심히 나서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터키가 좋은 사례였거든요. 예, 무스타파 케말 그 아타투르크. 네네네. 이 터키를 이제 근대화를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나라의 국왕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터키에 찾아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우리도 저 방향으로 가야 된다 생각하고. 예. 네. 그래서 이 아마눌라 국왕이 이제 터키를 방문해가지고 조언을 들으니까 두 가지 조언을 해줘요. 잘 훈련된 군대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관료 조직, 충성스러운 관료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해라라고 조언을 해주니까 그 말에 따라가지고 1923년부터 되게 급진적으로는 개혁을 실시를 합니다. 아프간이요? 예. 그래서 이 당시에 성문 헌법을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주민등록증, 이런 걸 발급을 해요. 그래서 너희들은 아프간 사람이야. 네. 라는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냥 너희들은 부족이 아니고 어떤 국가라는 단위의 어떤 국민이야. 라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법부도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교육에 신경을 씁니다. 네. 그래서 초등학교 의무교육. 이때 벌써? 예. 네. 그 다음에 남녀공학. 우리나라도 남녀공학 사실 되게 늦었잖아요. 네. 뭐 남녀공학이라고 해도 저 학교 다니던 90년대만 해도 이제 여자반 남자반 따로 있고 막 층도 다르고. 그렇죠. 막 그렇게 해놨는데 이제 남녀공학을 1920년대부터 추진을 했던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해외 이제 유학생도 보내고, 그 다음에 여성들의 이제 베일, 이 차도르, 이런 착용도 철폐해요. 얼굴 가리는 거. 예, 왜냐면은 이제 터키가 치워버렸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도 치우겠다라고 간 거였죠.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1925년에는 이제 뭐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과 외교 관계도 수립을 합니다. 꽤 빨리. 상당히 빠른 거 우리 생각보다. 1925년에 우리는 뭐 했냐 그러면은 3.1운동 직후에 이제 조선 총독부 밑에서 이제 뭐 문화 통치라고 그러는 굉장히 어려울 때 아닙니까? 뭐 이제 조금 이제 일본이 숨통을 좀 풀어주면서 이런저런 뭐 변화들이 나타나던 이제 그런 시기였는데 아프간은 독립 왕국이었죠. 왕국으로서 독자적인 개혁을 이렇게 추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빨랐던 거죠. 그래서 이게 잘 됐으면 아마 아프간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국왕이 막 치고 나가니까 그 전에는 이 국왕이라는 존재가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그냥 이 파워가 비슷한,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 이거는 형님 목, 그래 이건 국왕 목,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나눠 가졌는데, 왕이 막 치고 나가니까 이 종교 쪽에 있던 사람들이 반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득권들이 반발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여성의 권리를 신장한다든지 교육을 확충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이 여성의 차도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거부 운동을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이 1924년, 그러니까 본격적인 개혁 조치가 23년부터 시작됐는데 한 1, 2년 지나니까 벌써 이제 중앙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란들이 이제 지방에서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보면은 아무래도 특히나 또 뭐 이렇게 약간 부족들의 파워가 좀 세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더 반발이 좀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야 너가 왕이지만 너 항상 우리랑 같이 뭔가 협의를 해서 했지 네 멋대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면 돼? 라는 이제 반감이 있었던 거죠. 더더욱이나 이제 이 당시만 해도 여성은 남자들의 재산이었어요. 근데 재산한테 너희들 독자적인 권리가 있어. 뭐 이래. 그러니까 이제 반발하는 이제 이런 것까지 겹쳐졌던 거지요. 결국 1929년에 이제 그 하비불라 칼라칸이라는 이제 사람이 이끄는 반군이 이제 카불로 이제 진입을 하면서 왕이 이제 망명을 합니다. 물러나서. 그리고 이제 사촌인 나디르 칸이 이제 이 반란을 진압을 하면서 이제 왕으로 돼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나비불라 아미눌라 국왕은 퇴위하고 그 사촌이 이제 그 나디르 칸이 이제 즉위를 하는 거죠. 보면은 개혁은 아무래도 좀 후퇴하겠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제 야 우리 잘 지내보자. 조금 너희들 속도 조절 좀 해줄게. 근데 이 방향은 맞는 것 같지 않냐? 이런 식으로 갔는데 1933년에 암살로 갑니다. 그마저도 싫었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하마드 자이르 샤라는 이제 새로운 국왕이 1933년에 즉위를 해요. 1933년에 즉위를 해서 73년까지 다스립니다. 40년 동안. 와, 오래 다스렸네요. 그래서 아프간 사람들한테는 이제 나이 드신 사람들한테는 이 시기가 가장 행복하고 안정된 시기였어요.
1차 세계대전도 이미 지나갔고 2차 세계대전 때 아무 문제 없이 큰 영향 없이 조용히 지났죠. 그 다음에 냉전 시기에도 시작이 됐을 때도 아무 문제 없었고 어느 쪽에도 특별히 막 무게 주진 않았고 전쟁도 없었고 상당히 이제 조용하면서도 편안한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분위기가 늘어지는 그래서 히피들이 인도에 여행을 갔다가 인도는 아무래도 사람이 많으니까 정신 없잖아요. 그래서 찾는 곳이 아프간이었다고 그래요. 가면은 물가도 싸. 그다음에 사람들 착해, 조용해. 공기는 맑아.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자히르 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국하고 소련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펼칩니다. 소련은 바로 머리 위에 붙어 있으니까 잘 지내야 될 것 같고, 미국은 바로 그 소련하고 붙어 있는 나라니까 뭔가 여기를 우리 편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양국이 앞다투어서 여러 가지 원조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이제 주로 농업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좀 웃기게도 소련 엔지니어들과 미국 엔지니어들이 바로 옆에서 물론 프로젝트는 다르니까 여기서 수로도 파고 여기서 농업 기술도 지도해주고 저기 포도가 더 많이 열려요. 그러면 그럼 우리도 좀 더 해줄게. 거기서 또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프간이 발전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발전이 이제 사실 이란하고 좀 공통된 면이 있는데 대도시 카불이라든지 뭐 이런 몇몇 대도시 중심으로 발달하게 되는 거죠. 격차가 커지는군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사진 보시잖아요. 미니스커트에 막 아주 그 헤어스타일도 좋고 대학의 여성분들이 막 이렇게 다니시고 아프간 그게 다 카불 시내라는 거죠. 그 시골 같은 데 가면 전혀 시골은 완전히 봉건. 그러니까 이제 격차가 너무 커져버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고 이 왕이 이제 쭉 즉위를 다스리다가 한 1950년대부터 야 우리 발전을 좀 더 빨리 해보자 라면서 자기의 이제 사촌인 다우드 칸을 이제 총리로 이제 기용을 하는데 이 사촌이지만 성격이 급했던 모양이에요. 되게 급진적인 개혁 정책을 시도를 합니다. 총리가 돼서 총리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소련이 원조를 많이 해주다 보니까 그리고 나라도 부강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소련 쪽에 이제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교육도 받게 하고 근데 이제 문제가 이러다가 이제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고 공산주의도 같이 유입이 되는 거죠. 사회주의 이제 사상에 이제 물들어서 오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이 친소련파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슬람이랑은 좀 안 맞겠는데? 안 맞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그러다가 1964년에 이제 헌법을 바꾸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왕이지만 입헌 군주국으로 가자 이런 시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보면은. 그래서 입헌 군주가 되니까 선거도 하고 선거를 하면 이제 3분의 1은 물론 왕이 임명하지만 의원에 여러 정당들이 이제 경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소련파라고 하는 인민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이 이제 세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좀 불안해집니다. 평화로운 시기가 지나고. 여기 이제 한 60년대 중반쯤 되는 거죠. 60년대 후반쯤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막 한번 다시 취했는데 이게 성과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이 이제 나오던 이제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72년에 이제 군부에서 쿠데타를 이제 일으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러고 이제 왕국이 끝나고 그 다음에 쿠데타 성공했군요. 쿠데타 성공을 하고 이제 총리였던 다우르 칸이 이제 왕이 될 수 있었지만 나는 이제 공화국이 좋다. 라고 그래가지고 왕국을 끝내고 이제 아프간도 공화국이 됩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친소 정책을 이제 펼치지만 한편으로는 소련 편에 붙어가지고 말을 잘 안 듣는 이제 친소주의자들은 또 탄압을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상당히 애매하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나는 소련에서 지원은 받고 싶지만 나를 거치지 않고 소련이랑 직거래하는 놈들은 내가 이제 가만히 안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부터 이슬람하고는 개혁 조치를 취하면서 이슬람 쪽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았고 근데 그 소련 사회주의자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지는 이제 이런 상황이 70년대 초반에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78년 4월 달에 다시 한번 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이때 이제 다우드 칸을 본인을 포함한 가족들이 다 이제 대통령 궁에서 이제 사살당하는 이제 이런 사살당해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프가니스탄 인민민주당이 이제 소련식 사회주의 건설을 이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지부진했다. 네. 개혁이 이 사회 근대화가 지지부진한 게 우리 아프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되느냐? 저 위에 우리 소련 형님들처럼 저렇게 하면 된다. 이때만 해도 뭐 소련도 잘 나갔을 때니까. 예, 그래서 네. 스탈린식 이제 공업화를 네. 이제 필두로 하는 이제 위로부터의 개혁을 추진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토지 개혁도 하고 뭐 문맹 퇴치, 그 다음에 보편 교육, 이런 식을 다 하는 거죠.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네. 이제 그 단발령, 네. 탈레반 아저씨들 이렇게 보면 수염 기르고 머리 이렇게 있잖아요. 단발령 짧게 해라. 네. 차도로 금지. 네. 그 다음에 여성 권익 증진. 그 다음에 이제 강제 결혼 하지 마라. 지금도 뭐 탈레반이 여성들 리스트 잡아가지고 탈레반 전사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금지. 여성 투표권 부여. 뭐 듣긴 괜찮은데? 사회주의 국가니까. 네. 다 했어요. 그리고 소련도 직접 와가지고 네. 이제 여러 가지 먼저도 해주고 군인 훈련도 시켜주고 했는데 문제는 이 사회주의 개혁을 막 추진하다 보니까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다스리거나 적당하게 이렇게 다독거리거나 같이 가야지라는 게 아니고 탄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숙청, 뭐 학살, 뭐 고문, 뭐 이래가지고 스탈린식이네. 예, 완전 스탈린식이죠 보면은. 그래서 한 2만 명 이상이 이제 사망을 해요. 살해당해요. 철권 통치를 한 거죠. 갈등의 씨앗이 또. 예. 그러다 보니까 뭐 1979년쯤 돼서 본격적인 이제 반란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등장한 반란 세력이 이슬람주의 반정부 게릴라, 즉 무자헤딘입니다. 요때 등장해요. 예, 그러니까 소련이 침공한 다음에 무자헤딘이 등장한 게 아니고 소련 침공 직전에 이미 벌써 무자헤딘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제 곤란해진 상황이 됐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무자헤딘이 들고 일어나니까 아프간 군 절반 가량이 이 합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자기들은 그 동안에 이제 중앙 정부 명령에 따라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고향에 있는 내 친척들, 내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내 동네에서 봐왔던 내가 배워왔던 거하고는 뭔가 불편하다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두 번째 근대화가 이제 잘 안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던 거고 여기에 이제 소련이 이제 개입을 해서 79년에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제 아프간 침공을 하는 거죠. 그 비극의 시작이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군요. 예, 그래서 뭐 여기에 관한 이야기들은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소련군이 10만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내려오고 그래서 아프간을 완전히 이제 위성 국가로 이제 만들게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이제 파키스탄과 그 다음에 그 사우디를 동원을 해가지고 사우디의 돈, 그 다음에 미국 CIA의 정보와 그 다음에 파키스탄의 인력 이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무자헤딘을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한 400억 달러 정도 지원을 해줬죠. 이때 당시에. 예, 사우디까지 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때 빈 라덴이 이제 가서 또 나름대로 그때 이제 빈 라덴이 그렇습니다. 주역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를 거치면서 한 200만 명 정도의 아프간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 600만 명 정도의 난민이 발생해서 뭐 파키스탄을 비롯한 뭐 미국 전 세계 이제 난민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에 있던 빈 라덴 이거 부잣집 아들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미국 지원 받으면서 이제 소련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그 중심에 이제 서게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뭐 한편으로는 전투를 치르면서 이 오래간만에 우리가 옛날 혁명 정신으로 돌아가가지고 이 아프간이라는 동네를 새롭게 백지 상태에서 우리 사회주의 국가로 한번 건설해보자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외곽에서는 전투를 벌이지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농업 및 기술 투자를 많이 하고 뭐 행정, 교육, 사법 이런 체계를 나름대로 소련식으로 정비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또 실패를 하고 이제 냉전 종식과 더불어서 이제 철수를 하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그렇게 한 80년대가 굉장히 전쟁 그러니까 내전 상태에 있었던. 그렇죠. 하지만 또 나름대로 카불이나 이제 이런 대도시를 중심으로는 여성 권익이 이제 올라가고 여전히 또 괜찮고 뭔가 이제 교육도 좀 이루어지고 새로운 제도들의 이제 문물에 대해서 접하는 이제 이런 두 번째 개혁이 이루어졌다가 결국 소련이 철수하면서부터 이제 1990년대에 그 이제 생지옥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이제 모든 군벌 세력들 막 무자헤딘 뭐 다 나와서 난리를 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탈레반이 이제 점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후퇴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1년에 미국이 9.11 이후에 다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에 미국은 사실 아프간에 들어갔을 때
이 뭐 아프간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바꿔놓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눈이 이제 뒤집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그놈 찾아라. 그렇죠. 네. 자 일단 빈라덴을 잡아와야 되고 네. 그놈을 보호하는 놈들은 자꾸만 다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 네, 네, 네. 라고 생각을 해서 순식간에 이제 그 탈레반 정부를 몰아내고 축출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잠깐만 이 나라를 그냥 내버려 또 돌아가면 또 골치 아파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이제 뒤늦게 든 겁니다. 보면은. 네네. 그러고 이제 뭔가 다른 나라들도 이야기하는 거죠. 독일이나 이런 여러 나라들도 아니 형님, 네. 그래 그 이제 화나서 이렇게 화풀이 하신 건 알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보면은. 그 미국도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좀 난감한데. 큰 플랜 갖고 온 것도 아니고. 큰 플랜 갖고 온 것도 아니고. 걔만 잡으면. 예.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이제 저 독일 본에 모여가지고 네. 뭐 아프간 망명자들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네. 나토 그래서 서로 다 형님 이제 화도 푸시고 네. 아프간 너희들도 이제 우리 좀 새로 한번 해보자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세 번째 근대화 세 번째 국가 건설에 이제 나서게 되는 거죠. 그거 이제 미국 주도로 가는 거군요. 미국과 나토 주도였던 거죠. 나토 주도. 예, 그래서 국가 건설을 하겠다. 새로운 네. 민주주의 국가 건설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큰 소리를 빵 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실제로는 이게 이 말하고 손발하고 잘 안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나토가 들어가서 그럼 국가 건설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네. 국가 건설보다는 이 여전히 탈레반이나 이제 알카에다 잔당들을 소탕하는데 대부분의 힘을 많이 쓰다 보니까 네. 상당히 이제 뭐 아프간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뭐 나라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막 이런 불만이 좀 있었고. 맨날 싸움만 하는 것 같고. 근데 또 미국이나 나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너희들한테 주면 다 어디 갔는지 돈이 사라져. 뭐 좀 지으라고 줬으면 그렇죠. 지어야 되는데 그거 안 지어지고 이상하게 빠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 이거 할 텐데 돈 좀 주세요라고 하면은 돈을 안 줍니다. 돈을 안 주고 그냥 우리가 직접 해줄게.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미국이, 여기서는 독일이, 여기서는 뭐 누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 사업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 아프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외부에서는 많은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직접 뭔가를 해서 피부로 느껴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직접 돈 준다는 것도 다 군 쪽으로만 들어가는 거지 정작 교육이나 행정이나 뭐 SOC 개선에는 별로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이제 이런 불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라크전이 이제 발발을 합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사실 아프간한테는 이게 참 불운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은 미국이 아프간에 있다가 그다음에 이라크로 이제 가면서 알카에다나 이 탈레반에 대한 프레셔를 가하는 군사적 힘도 약해지고. 뭐 그렇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라크라는 나라를 또 가서 뒤집어 놨으니까 그 나라도 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프간보다는 이라크가 훨씬 더 복잡하고 뭔가 걸린 것도 많잖아요. 할 것도 많고 석유라는 자원도 있고 주변에 이란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관심이 이제 이라크로 확 쏠리면서 이 아프간에 대해서는 관심도나 뭐가 이제 완전히 낮아져 버린 거죠.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나토군도 점점 줄어들고 철수하고 미국도 아프간에 대해서는 거의 방치하는 이런 상태로 이제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내부에서는 아니 저 아프간 저 문제를 어떻게든 빨리 매듭을 져야지 이렇게 애매하게 있으면 안 되잖아. 라고 하는데 이 탈레반이 이제 다시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일각에서는 우리가 지금 저쪽에 이라크에다 지금 피똥을 싸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지금 힘을 들이면 양쪽 다 이도저도 안 되지 않냐. 우리 현실을 인정하자. 그래서 카불에 우리가 만든 저 정부랑 탈레반하고 협상을 벌이도록 중재를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면은. 거기 이제 2013년, 12년, 13년 정도 돼요. 보면은. 그러니까 둘이 한 테이블에 앉혀놓고 협상에서 너희들끼리 타협을 보고 가도록 이렇게 해보자. 출구 전략 좀 짜는군요. 짰는데 문제는 이제 그 미국 이제 내부적으로도 반발이 컸던 거죠. 아니 왜 우리가 탈레반이랑 또 협상을 해야 돼? 저 테러 단체랑 우리가. 저 테러 단체랑.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인 사람들은 아니 나라라는 거는 어차피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만들 수는 없잖아. 그러면 서로가 이 힘을 합쳐야지. 안 그러면 또 문제 나는 거야 보면. 근데 설득을 했는데 아니 그 테러리스트 XX를 우리가 쫓아내려고 지금 그 난리를 치고 얼마나 많은 미군이 했는데 걔네들을 협상 테이블에 안 친다고? 그렇게는 못하지. 라고 그러면서 이게 그 이제 협상이 이제 없어집니다. 탈레반과 협상이 결렬돼요. 협상이 없어지고 이제 대규모
이제 증원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미군이 이제 증파가 됩니다. 보면은. 또 그럼 한번 싹 쓸어버리겠다. 2014년 정도 돼가지고 네. 이제 13년, 14년을 통해 가지고 대규모 이제 미군이 이제 증원이 돼요.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이라크가 잠시 얌전해지는 틈을 타서 이쪽에 병력을 보내가지고 아프간에서 정리를 하겠다. 네. 라고 했는데 네. 이제 그것이 이제 잘 안 됐던 거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탈레반들도 이제 많이 복구를 했고 미군하고 싸우는 전술을 이제 알게 됐고.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아프간이라는 나라를 근대화를 시켜주고 적절히 만들어놓고 발을 뺄 것이냐, 네. 아니면 우리가 빌라덴 잡았으니까 뒷일은 알 바 아니고 나올 것이냐. 양자택일해서 엉거주춤한 스탠스를 이제 계속 이제 갔던 거죠. 그 사이 참 빌라덴도 잡았죠. 사살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가 우리는 이제 목적을 다 달성했다. 라고 해서 그냥 휙 나올 수도 있었던 네네.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 그러지 못했던 거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미국이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20년, 21년이 돼서 지금 이제 철수하면서 다시 탈레반 치하로 들어갔던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 아프간이라는 나라를 근대화를 시키겠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기 위한 시도는 아프간 사람들의 스스로의 시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소련에 의한 지도도 있었고, 네. 미국에 의한 시도도 있었고, 다 실패했다라는 어떻게 보면 참 특이한 나라인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나라 사람들은 원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그런 있겠네요. 생각도 이제 드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대도시에 사는 영어가 좀 되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서 중상층 위주로만 이 나라를 바라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네네. 사실 우리도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막 인터넷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떠도는 거 보면 사실 잘 보면 대도시에 그래도 고학력층에 어느 정도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오지. 하루하루 막 현장에서 바쁘게 살아가시고 이런 거 들여다볼 여유도 없으신 분들은 이야기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프간이라는 나라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끌어안고 근대화로 가려는 노력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다 먹기 쉬운 내 주변에 있는 것들만 보기 좋게 만들려는 노력으로 계속 갔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이제 탈레반이 장악을 했고 이제 나라는 급격하게 이제 뭐 우리 기준으로는 후퇴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탈레반이 뭐 성명은 발표하고 되게 유화적인 뭐 탈레반이 변했어요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그 유학교 다 없앤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탈레반이 싸울 때는 이제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통합 지휘 체제를 갖췄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겼으니까. 그럼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전리품. 이겼으면 뭔가 나한테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떨어지는 게 과연 무엇일 건지에 대해서 지금 탈레반 지도부가 일사불란하게 그거를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을 것이냐. 만약에 제어를 한다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뭐 후퇴는 후퇴지만 그래도 뭐 저 정도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다양한 그 올망졸망한 부족과 또 그 안에서 분파들이 있었는데 어떤 분파들은 미국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뭐 어떤 재산, 돈, 무슨 권한 이런 걸 원했던 사람도 있고 누구는 내 눈 뜨고는 저 여자들이나 여학생들이 얼굴 내놓고 다니는 그 꼴은 내가 못 보지. 내가 죽어도 그 꼴은 못 보지 하는 이런 이제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탈레반 뭐 우리가 아프간이랑 사실 무슨 뭐 큰 교역하는 나라도 아니고 뭐 우리랑 별로 그렇게 큰 관련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뉴스를 보면 저러면 거기 사는 사람들 너무 좀 안 됐다 이런 뉴스들은 참 많이 보는데 결국 그렇게 지금 이제 가게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걱정은 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아프간이라는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어떤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새로 한번 좀 바라보고 똑같은 모델들이 똑같이 다 깔릴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도 이게 과연 맞나? 근데 물론 그 방향이 당연히 필요하긴 하지만. 좀 그러니까 100년 동안 거의 100년이잖아요. 아까 이제 20년대 초반서부터 근대화를 나섰다고 그러니까 근 100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여러 차례 근대화를 시도했던 나라. 근데 또 실패한 나라.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는 이제 그러한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아프가니스탄이 이렇게 되면 그 옆에 막 위치한 여러 나라들, 예를 들면 인도나 아니면 뭐 파키스탄이나 뭐 중국이나 러시아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지금 쓰고 쓰는 있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주변 나라들 이야기들은 쭉 이제 해드렸고, 그 중에서도 사실 제일 이번 일에 대해서 막 웃음을 참지 못하는. 예, 좋아서 되게 좋은데 좋다고 말을 못하는. 표정 관리 잘 안 되는.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는 나라 이야기를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나라 표정 관리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나라 어딘지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